네, 어제도 사실 장 끝나고 보면 뭐 하락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오늘은 좀 반전 분위기를 또 좀 만들어냅니다. 이 시간에 종목 발견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규제 얘기도 있었는데 잘 버티고 그 부분도 반도체 얘기도 시간 있으면 이따가 잠깐 여쭤보고요. 첫 번째 오늘 주목하시는 종목 특징 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시장에서 사실은 관심이 좀 소외됐었던 종목인데요.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라는 섹터가 시장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산업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LCD에서 OLED로 바뀐 이후에 유의미한 확대를 못 보여주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실적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적자 기록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선 4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컨센서스보다는 실적이 조금 떨어질 걸로 보여지지만 어찌됐든 흑자를 전환하고요. 모바일용 패널 출하량이 상당히 크게 급증했죠. 그러면서 실적 개선을 좀 주도할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 희망퇴직을 대규모 실시를 했고요. 4분기에도 대규모 희망퇴직이 실시를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 희망퇴직을 실시한 기업들 우선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일회성 비용은 발생을 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이 비용들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 향후 나가는 비용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5년도는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사업 구조도 상당히 안정화가 됐습니다. 생산 안정화. 사실 여러 가지 생산 인력들에 대한 재배치 등을 통해서 안정화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효율화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산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용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4년 만에 25년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좀 바닥 쪽에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OLED 이후에 무언가가 나오면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비용이 통제가 되고 실적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뭐 된다 하면서 사실은 계속 못 올라왔던 소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양치기 소년 같은 기업이 주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IT 쪽들도 뭐 그렇게 보면 뭐 LG이노텍, 삼성전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올라와주길 기대하고요. 첫 번째 LG 디스플레이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HBM 중국 규제한다 그러면서 오늘 상당히 좀 긴장을 했거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큰 충격이 있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의외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버팁니다. 그 부분 코멘트 좀 잠깐 해주세요. 네, 미국에서 어제 밤이었죠. 첨단 반도체 장비와 고대역폭 메모리, 그 HBM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당연히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장비, 이런 기술 등이 사용된 것도 대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HBM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긴장이 됐죠. 그랬는데 구형 HBM을 수출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을 좀 받지 않는다. 중국에 수출하는 HBM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HBM 매출 사실 지금 엔비디아 가냐 마냐 이 부분 걱정하고 있지 중국 가냐 마냐 크게 영향 안 받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규제는 사실 미국 내에서는 생각보다 좀 약하다. 그리고 걱정했었는데 이제 발표됐고 확정이 됐죠. 어떤 규제가 나올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버텨볼 만하다라는 판단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 해소가 됐다라는 정도로 좀 시원한 입장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도체 규제 관련된 걸 잘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라니까요. 뭐 언제는 사실 뭐 관련 있어서 빠지나요? 관련 없으면서도 이야기 나면 빠지는 경우도 심리가 안 좋을 때 많거든요. 지금은 하이닉스는 좀 다르다. 삼성전자도 이제 구형 제품이다. 이렇게 시장이 이제 인식을 하면서 상승세를 소폭이지만 만들어내는 거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코스맥스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화장품주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화장품 수출이 다시 잘 됐죠. 화장품주가 언제부터 조정을 받았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화장품 수출이 생각보다 부진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 2분기 정도부터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다시 수출이 반등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뭐 거의 다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우선 24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코스맥스도 그렇고요. 한국콜마도 그렇고 24년도 상당한 고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화장품 제조하는 시설이 부족했죠. 신공장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돌릴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모습들을 기대할 정도로 화장품 생산 공장은 거의 뭐 풀 가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25년도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15% 이상의 성장세는 추가적으로 또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맥스는 근데 중국과 미국이 우선 발목을 좀 잡았었는데요. 중국, 미국이 회복이 상당히 더뎠고요. 미국은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실적이 부진할 줄 알았는데 우선 중국과 미국은 25년도는 충분히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 20% 이상, 태국은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동남아의 성장이 미국과 중국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좀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동남아시아 성장은 지속이 되고 약점이었던 중국과 미국은 상당 부분이 만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실적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관심을 못 받던 섹터 가운데서도 오늘 이제 올라오는 섹터가 제법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윤 상무님은 화장품주를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발견 바로자산 운용 윤정식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